안녕하세요. 평가장입니다. 오늘도 직원회의 실전편, 지금 네 번째 시간인가요?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네 번째 아마 시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직원회의에, 우리 평가 진행하면서 깨알같은 이 숨은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평가 당일날,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차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직원회의 작성 시 대화체를 사용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응용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직원의 작성법은 대화체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 지금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런 정리편이 있습니다. 둘 다 평가에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걸로 할지는 기관에서 정하시면 된다라는 거 눈이 응용편에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세부적인 거 응용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번외적인 거지만 직원회의를 구성할 때 꼭 대화체가 정답이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직원회의로 기관 들어가서 많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양들을 많이 적으세요. 글씨 크기는 한 10포인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꼭들 교육이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그 칸을 채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대화체보다는 요약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물론 대화체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화체가 훨씬 더 평가관들이 더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좀 직원회의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저는 이제 저런 형태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대화체도 인정되고 요약 형태도 인정되니까 우리 기관에 맞는 거를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그럼 다음 또 궁금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짱구66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직원회의 내용 중에 교육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 직원회의 교육 내용은 없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만두신 사회복지쌤이 매번 회의 때마다 교육 내용을 작성해도 괜찮은 건가요? 좋은 평가가 만나시면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냥 극강의 평가관들 만나시면 회의 때 교육했다고 감점 맞으실 겁니다. 그 내용에 사람들이 교육을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다 문구를 집어 넣으세요. 회의 끝나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커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님이 말씀드리는데 기관에 가보면 지금 한 열에 세넷 그 이상으로 직원회의 안에 교육을 넣어놨어요. 제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게 글씨 포인트를 작게 하고 대화체로 집어넣다 보니까 그 직원의 서식 한 칸을 채우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된다. 넣을 거는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을 넣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번 회의 끝나고 노인권 교육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직원회의 끝나고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는 직원회의를 끝나고 우리가 종사의 윤리지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훨씬 낫죠. 안건도 채우고 교육한 건 아니잖아요. 안내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목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직원회의에 집합 없이 수행 방문 시 회의 자료 개별 전달만 하면 누적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나요? 됩니다. 제가 코로나 시적 적용 지침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대신에 회의는 진행하셔야 돼요. 회의는 진행해서 전체 30명 중에 10명 또는 한두 명이 왔다 하더라도 회의는 진행한 걸로 가시고 별도 방문으로 전달해서 참가자 명단에는 방문 전달로 표시해 주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이제는 실전편을 3번 들었고 이게 4번째 영상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질문들이 거의 외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거의 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보하시면 우리 멤버십 회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영상을 통합으로 먼저 올려드렸을 거예요. 올려드렸으면 그냥 틀어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내가 듣기만 해도 계속 반복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직원회의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네요. JEGA님이 질문하신 건데,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직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하여 카톡 비대면 직원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정합니다. 코로나 한시적 적용지침에 의해 가지고 2020년 2월부터는 유선 등의 방법이 인정합니다. 여기서 말한 유선 등의 방법은 유선, 카톡, 화상회의, 서면 전달 다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정하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카톡 캡처가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카톡 캡처가 들어올 때 한두 명만 들어와서 인정이 안 되겠죠. 그 참가자 명단의 인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우리 새별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지된 시점부터 직원회의를 단체 카톡방에서 하는 건 안 될까요? 아니고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단체 카톡방 인정을 하되 여기서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이 말씀은 좀
안 드릴 건데, 현재 평가 진행하는 거 보면은 저 카톡 단체방 갖고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단톡 카톡방을 올렸는데 거기 안에 인원이 많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평가원이 바라볼 때는 이 참가자 명단이 카톡 단체방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참가자 명단을 인정 안 하겠다는 하는 평가원이 있었어요. 아마 카페 평가 후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 거래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증명 안 될 것 같으면 직접 전달로 하시라고, 괜히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우리는 단체 카톡을 했어. 우린 정말 잘했어. 우리는 정말 했어. 근데 그 증명을 내가 참가자 명단이 카톡 단체방에 안 들어와 있다면 직접 전달로 참가자 명부를 좀 더 추가하시라는 거예요. 단체 카톡방에는 이만큼이 들어왔고 안 들어온 분은 우리가 서면으로 이거 직원의 이력을 방문 서면 전달을 했다. 이 식으로 커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실전편이라는 거는 단순히 질문과 답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평가가 진행하면서 우리 평가관들이 파고드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질문과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란 내용도 중요하고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을 커버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기관에서 누구나 우리 A기관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1년에 그거를 몇 개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평가관들을 상대를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평가가 끝났지만은 얼토 같은 얘기 정말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또 취합해서 이렇게 영상에 또 말씀드리고 해요. 또 저희 거래처에도 안내를 하고요.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으시고 그냥 정 안 되면 화면을 안 보시고 듣기만이라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말로 제 목소리가 좀 쩌렁쩌렁 하잖아요. 네, 잘 들으시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이건 내가 아닌 거나 하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우리 기관에 또 적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직원의 실전편 5개 영상이 끝나면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장담합니다. 직원에 대한 어떤 질문과 어떤 부분에서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그만큼 실전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또 평가에 현재 진행되는 걸 모든 걸 담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우비74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한번 볼게요. 직원의 주제를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야, 이 질문은 많이 하죠. 안건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요양보호사님도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할지, 예를 들어 상태기록 작성법, 일정 변경 시 미리 사무실 통보, 이런 내용 그냥 전달상이랑 인건주의로 안 되는 거죠. 됩니다. 더 좋은 거예요. 자, 우리 근로자 그 안건에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근로자 안건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근로자 안건 있잖아요. 안건에 넣으세요. 일정 조정 시 반드시 기관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내용 넣으세요. 그죠? 넣으시고 요양보호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최소 5일 전까지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런 것도 안건이 다 되는 겁니다. 안건은 사소한 것도 다 돼요. 예를 들어 어르신의 건강관리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상태기록 잘 작성하세요. 태그 좀 잘 찍으세요. 출근시간 지키세요. 우리가 출근시간을 어떻게 그럼 더 잘 지킬까요? 다 됩니다. 아셨죠? 안건은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거창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거창한 걸 안 넣어요. 왜냐고요? 증명이 힘들어요. 안건은 증명이에요. 더구나 2023년부터는 우리가 그달 한 거를 결과 반영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넣지 마시라고요. 어려운 거. 그래서 증명할 수 있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만 넣어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우리가 직원회의 실전편 그 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4번째 영상을 듣고 계시는데 이제는 조금 직원회의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이제 없어지지 않으세요? 이제는 너무 많은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다음 마지막 5편에서 이 직원회의 실전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